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라이젠 APU 중에서 최고의 라인업인 라이젠 5 3400G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APU가 뭐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내장 그래픽이 좀 좋은 CPU? 뭐 결국은 이상한 네이밍 마케팅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라이젠 시리즈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지만 3000G, 3200G, 3400G에는 내장 그래픽이 있죠. 올라갈수록 CPU와 내장 그래픽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꽤 좋아요. 그래서 APU 중에서 가장 내장 그래픽이 좋은 3400G를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요렇게 제대로 된 박스로 팔더니 요즘에는 이런 멀티팩으로 팔더라고요. 뭐 보증이나 이런 거는 똑같으니까 박스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아쉬울 거는 없긴 합니다. 4코어 8스레드의 내장 그래픽은 배가 11이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동 오버클럭인 PBO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게이밍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포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3500이랑 3500X랑 포장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나름 고급스럽고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나 이런 것도 특별한 거 없이 간단한 걸로 준비했어요. 메모리는 마이크로닉 화이트 컨셉이 3200MHz CL16램이고요. XMP 램이고 생긴 것도 깔끔하고 LED도 나와가지고 괜찮하더라고요. 요거는 대원 CTS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이 정도 급에서는 저렴한 A320이나 아니면 좀 걱정되지나 싶으면 요런 좋은 A320으로 충분한데, A320 말고 9세대 칩셋이긴 하지만 가격은 A320급으로 저렴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에즈락 X370M 프로 4 모드로 가져왔어요. 얘가 7, 8만원 정도 합니다. 지난 세대도 아니고 지지난 세대이긴 하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라이젠 3세대까지 지원하죠. 라이젠이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A320 말고 이 X370으로 가져온 거는 얘가 오버클럭이 풀려있기 때문에 오버클럭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버클럭 같은 거 안 하실 분들은 그냥 A320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미니멀하지만 디자인이 예쁜 다크 플래시 DLM21 메쉬 제품을 사왔고요. 얘가 생각보다 꽤 작으면서도 깔끔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사왔는데 요거 말고도 검은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디자인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얘가 화이트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 첫 느낌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되게 신박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열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케이스들은 되게 고가거든요. 근데 얘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런 약간의 고급스러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CPU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쿨러는 여기 기본 쿨러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발열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면 재밌겠죠? 자, 이렇게 CPU 쿨러까지 꽂아주도록 하고요. 근데 이 X370M이 가장 최상위 보드였긴 하지만 라이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가 X370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서우도 준치라고 과거의 고가가 현재의 보급형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램이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한 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그리고 LED도 여기 위쪽에 슉 나오는 것 같네요. 아마 요거 LED는 흰색이 아니라 여러 색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케이스가 의외로 작은 데서 이런 배려가 있네요. 이 손나사까지도 흰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배려 아주 좋습니다. 와, 그리고 케이스 기본 구성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융이 있어가지고 아마 측면에 강아지들이나 이런 거 닦으라고 주는 것 같아요. 와, 요거는 진짜 의외인데요? 조립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야, 뭐 그래픽카드도 없고 이 케이스 자체가 선정리나 이런 게 되게 편하다 보니까 뭐 되게 조립하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조립하다가 안 건데 여기 옆면이 이렇게 열리지만 얘를 아예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경첩이 있는데 이 경첩에다가 요거를 잘 밀어 넣으면 돼요. 여기 구멍을 딱 맞춰서 잘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성이 그렇게까지 센 거 아니어가지고 요 정도 와야지 닫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옆면 비닐만 제거하고 바로 세팅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샥!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하고 지금 바이오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램 같은 경우에는 XMP 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램 오버클럭 값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메인보드마다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 XMP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MP 프로파일에 3200, CL 16, 18, 18, 36, 1.35V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XMP 세팅을 프로파일 1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면 여기에 저장된 램 오버클럭 값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동으로 램 오버클럭을 따로 안 해줘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윈도우 진입이 완료됐고요. 이야, 라이젠 5 3400G 그리고 4코어 8스레드 CPU가 지금 정상적으로 잡혀있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16GB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 중이랑 사용 가능을 더해도 14GB밖에 안 되죠. 보면 하드웨어 예약으로 2GB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여기 GPU 항목에 베가 11 그래픽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전용 GPU 메모리가 2GB라고 따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GTX 1660 슈퍼 6GB 이런 식으로 전용 VRAM이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내장 그래픽은 VRAM이 따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램에서 램을 할당시키는 거예요. 이 그래픽 카드 이 VR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 옵션을 올릴 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GB가 아니라 뭐 1GB로 줄이셔도 되는데 뭐 16GB 세팅에 뭐 게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2GB 세팅으로 하시는 게 웬만하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모든 세팅이 불러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CPU 제트를 이용해서 아까 먹인 XMP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 쪽을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1600 곱하기 2라면 3200이죠. 3200 CL16까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 3400G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먼저 4K 영상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4K 영상 정도는 잘 디코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4K 영상을 보면 하드웨어 가속 없이 지금 소프트웨어로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50% 정도로 꽤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하드웨어 가속으로 영상을 바꾸게 되면 CPU 점유율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고요. 반면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이렇게 지금 그래픽 인코드에 부하가 조금 올라가면서 50% 정도를 쓰고 있네요. 뭐 하드웨어 가속 없이 오로지 CPU 빨로 4K 영상 정도는 잘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H264 말고 H265 코덱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뭐 3000G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3000G 같은 경우에는 CPU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디코딩이 안 됐거든요. 자, AB1 코덱으로 한번 디코딩을 걸어보면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하드웨어 가속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보급형 CPU들은 조금 버벅거리기 마련인데 4코어 8스레드라 그런지 지금 점유율 60%에서 70% 정도로 이 정도면 진짜 쾌적하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끈큼이 없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바로 게임 성능이죠. 한번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롤이야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자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게임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옵션을 지금 매우 높음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실제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니언이 없는 환경에서는 170, 180 와, 지금 최고 옵션인데 요 정도 프레임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데요. 자, 지금 상대 챔피언이 등장했고요. 지금 상대 챔피언이 등장해서 이펙트가 몇 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프레임이 뭐 한 120 정도로 되게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최고급인데도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옵션을 한 중간 정도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롤이 워낙 저사양 게임이라 그런지 중간으로 낮춰도 뭐 크게 차이는 없고 뭐 요 정도면 최고 옵션에서 FHD 60프레임 방어는 완벽하게 될 것 같고, 옵션을 어떻게 해서든 나는 144프레임이 방어가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우 낮음으로 하시면 144프레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뭐 170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요 정도면 괜찮은데요? 야, 롤 최고 옵션에서 120이 나오는 거면 괜찮네요 정말. 지금 싸움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도 성능이 준수합니다. 그리고 롤 말고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인 오버워치는 어떨까요? 자, 지금 오버워치에 들어왔는데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은 낮음 옵션에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인게임에서 프레임이 한 60 후반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교전을 하면 지금 60프레임 초중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을 렌더링 스케일을 조금만 더 낮추면 뭐 60프레임 방어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FHD 60Hz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요 정도면 오버워치도 낮은 옵션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온도인데요. 지금 내장 그래픽을 100%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CPU 온도가 50도밖에 안 나오고요. 걸 수 있는 최고의 부하인 프라임 95 스몰을 지금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60도 후반에서 70도 정도로 온도도 상당히 잘 잡아줘요. 심지어 얘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풀로드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 전력이 124W 정도로 찍혀서 이 정도면 뭐 저전력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3400G는 메모리와 내장 그래픽 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CPU 오버는 PBO가 되니까 건너뛰고요. 메모리 오버클럭과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은 여기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 X370 보드를 처음 써보는데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XMP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램 쪽 부분인데 D램 클럭을 3466MHz 정도로 올려주고요. 타이밍도 16, 18, 18, 18, 36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램 전압도 1.45V를 줘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1.45가 안 되고 최대가 1.4네요. 1.35는 되는데 1.41 뭐 안 되는 거 보니까 요 보드 최대 전압이 1.4가 끝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별로인데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이렇게 내장 그래픽 클럭이랑 전압을 아예 메뉴 밖에 따로 빼놓는 게 좋네요. 더군다나 숫자도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400G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클럭은 1700 그리고 전압은 1.2에서 1.25 정도면 웬만하면 오버클럭이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노오버 상태의 기존 베가 11이 클럭은 1400MHz고요. CPU 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PBO 설정을 조금만 만져줄 건데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1.35V에 41에서 42배수 정도면 웬만한 CPU는 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바이오스를 살짝 봤는데 CPU 오버 항목이 안쪽에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 어드밴스드에서 AMD 오버클럭킹 메뉴 그 다음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 CPU 오버클럭킹에서 비드값을 입력해야 돼요. 클럭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비드값을 해가지고 각 비드값에 맞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2, 13 뭐 이런 식으로 비드값을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PBO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PBO 메뉴로 와서 여기 Enable로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이 이제 전력 제한인데 넉넉하게 뭐 6000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뭐 600만 줘도 되는데 요거 값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천만 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해도 이 CPU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전압은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부팅이 되죠. 그런데 이 보드 지금 첫인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네요. 역시 99세대 칩셋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좀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건지 뭐 전원부 스펙 자체는 괜찮지만 바이오스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요런 ASUS 프라임 B450 정도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 3400G 최대 전력을 때려박아도 얘나 전원부 버텨주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바이오스나 뭐 이런 것도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이 램 오버클럭과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 그리고 PBO 세팅을 바꾼 것 그 다음에 그냥 XMP만 적용한 거랑 비교를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인데요. 노오버는 3540점, 오버클럭은 4465점으로 점수가 무려 26%나 올라갔어요. 오버전에는 GTX 650 Ti나 GT 1030과 비슷하고요. 오버 후에는 GTX 750 Ti급이 점수가 나왔어요. 할당된 V램이 달라서 실 성능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점수만으로 따지면 GT 1030보다 더 좋아요. 그럼 오버와 논오버의 게임 프레임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리플레이라서 실제 게임 프레임이랑 좀 다르니까 그냥 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먼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인데요. 프레임이 20 정도로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램과 그래픽 오버클럭 뿐만이 아니라 CPU 오버클럭을 따로 안 해도 방금 PBO 옵션을 조금만 만져주니까 클럭이 3.8GHz에서 4.2GHz로 크게 오르네요. 결과창을 보니까 평균 85와 96으로 15%가 차이 났어요.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노오버에서는 평균 58프레임, 오버를 한 세팅에서는 평균 65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버와 논오버의 차이는 12%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파크라이 5인데요. 노오버에서는 20에서 30프레임,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는 25에서 35프레임 정도로 5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결과창에서는 29와 23으로 26%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면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20% 정도 더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안 해도 좋은 성능이지만 오버클럭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 강력한 라이젠 5 3400G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심심해서 오버클럭도 해봤는데 오버클럭 없이도 상당히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좀 아신다 싶으면 램과 내장 그래픽을 오버클럭 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CPU죠. 메인보드는 제가 궁금해서 이 X370M 보드를 써봤는데, 만약 이렇게 구성하실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ASUS 프라임 B450 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얘가 오버클럭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400G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옵션에서 144프레임 방어, 그리고 매우 높은 옵션에서도 120프레임이 나오고요. 아마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평균 144프레임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오버워치는 낮은 옵션에서 6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에요. 4코어 8스레드라서 CPU 성능도 사무용이나 거실컴으로 충분하고요. 그래픽 성능도 내장치고 정말 괜찮아서 캐주얼 게임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